예, 안녕하십니까. 뉴스봉입니다. 컴퓨터 개론 파워포인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파워포인트 강의 중에서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뭐 다른 객체에 비해서 그림이 그나마 가장 쉽거든요. 뭐 그림이라는 거는 외부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그대로 활용하는 게 일반적인 사용법이고요. 이제 그 밖에 그림을 가져다가 나름대로 효과를 주죠. 필요한 그림만 잘라 쓴다든지 그림을 같이 그 테두리나 기타 뭐 그림자라든지 이런 효과를 줘갖고 좀 부각을 시키기도 하고, 가져온 그림의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 그림의 원래 오리지널 색깔을 바꿔버리는 그런 작업들도 파워포인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파워포인트가 프레젠테이션 용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간단한 그림을 조작하는 용도로 쓰기에도 아주 훌륭합니다. 예. 일단 뭐 단계별로 설명을 하겠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뭐 포토샵이나 이런 걸 잘 못 쓴다 하더라도 이 파워포인트만 갖고도 아주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조작에 대해서는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알고서 설명하는 내용 꼼꼼히 잘 듣고 이해하기 바랍니다. 예, 오늘 강의할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림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이야기할 게 없잖아요. 뭐 조작한다는 게 완전히 새로 그리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그림을 추가하는 방법, 그리고 그 그림에 어떤 스타일을 적용하는 방법, 또 그림 내용을 조정하는 방법, 뭐 내용이라면 색상이나 뭐 그런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그림을 확보하는 방법,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림을 추가한다고 그러면은 뭐 직접 그린 내 그림을 사용해도 되고요, 카메라로 촬영한 그림을 써도 되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수집한 그림을 활용해도 되겠죠. 예,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여기에서는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떠 있는 화면들, 뭐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본 웹페이지라든지 다른 소프트웨어 뭐 화면 UI라든지 뭐 그런 거를 캡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 스타일은 앞에서 도용을 하면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뭐 그림자 효과를 준다든지 아니면 옆에 조명 레이온 효과를 준다든지 아니면 기울기 한다든지 3D로 바꿔서 표현한다든지 뭐 그런 효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기타 파워포인트라기보다는 요 두 기능에 대해서는 거의 뭐 그래픽 에디터 수준의 사용법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겁니다. 물론 사용법이 어려운 건 아니고요, 아주 기본적인 기능만 할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쉽다는 거죠. 너무 쉽게 훌륭한 그림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니까 꼼꼼히 들어봅시다. 예, 다음은 그림 스타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에서 했던 거랑 많이 중복도 되고요, 기능이 유사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이제 파워포인트 사용법을 배우는 거지, 그러니까 디자인 기법을 배우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색이나 그림의 효과 주는 거 관련된 거는 그 디자인 기법을 배우는 느낌이 좀 들어서요. 뭐 어쨌든 사용법을 배우는 건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명확히 아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뭐가 있는지 한번 눈으로 쭉 훑어봅시다. 물론 기회가 되면 손으로도 확인을 해야겠죠. 그림 테두리는 앞에서 본 것 같이 그림이 있을 때 여기 있네요. 그림 서식에 그림 테두리란 메뉴를 선택하게 되면 색상표가 일단 제시가 되죠. 이걸 이용해서 테두리를 표시해야 됩니다. 이때 그림 효과를 주는데 테두리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즉 이런 식으로 선의 두께라든지 대시의 형태가 지정이 되지 않으면 명확히 보이질 않습니다. 경계면이. 그래서 그림 테두리, 그림 효과, 이 두 가지. 예, 그림 테두리 효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 테두리. 예, 일단 두 개의 그림을 갖다 놓고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두리 한번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여러 개 배치해 놓고 하는 게 좋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7개씩 놓고서 각각 효과를 한번 줘보죠. 도구에 그 도구 그림 도구에 서식에 들어가면 그림 테두리가 있고 그림 효과가 있습니다. 각각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는 마우스를 갖다 대면 설명이 나오니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림 테두리에 들어가면 색깔 또는 두께는 이렇게 선의 두께죠.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리고 여기서 그림 테두리에서 두께 좀 두껍게 한번 해볼까요? 같게 하고서 효과를 좀 다르게 줘보겠습니다. 대시라고 했죠. 선의 종류네. 아직 우리가 이런 용어가 모르겠어요. 나는 그래요. 예, 명확하지 않죠. 이건 선, 이건 점선도 여러 가지 나눠지겠지만 이렇게 해서 선의 색깔 조절할 수 있고요.
또 선 테두리에다가 두께를 좀 두툼하게 2와 4분의 1 픽 포인트를 주고 두께, 예, 선 두께 제가 종류 대죠. 대시의 종류, 길근 선, 긴 선, 긴 파선. 이런 용어가 익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점선. 근데 점선이면 간격이, 점의 간격이 어느 정도를 점선이라고 하냐, 뭐 이런 거 얘기인데. 예, 일단 효과를 주기 위해서 그림 효과를 주죠. 테두리 같은 걸 줄 때 봐요. 그림자를 땐 그림자가 나오지만 거기에 보면 어느 거 해볼까? 그림자에서 기본 설정을 한번 설정해 볼게요. 이럴 때 화면에 표시가 되질 않습니다. 왜? 테두리 선을 정의하지 않았거든요. 테두리 선의 두께를 1픽셀 난다. 그럼 이렇게 테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효과를 주었을 때 그게 나타나지 않으면 테두리 선에 대한 효과, 테두리 선의 두께라든지 색깔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그 효과가 제대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주고요. 이거 잘못한 것 같으네. 왜 그렇게 나오지? 네, 뭐 하나씩 해보는 거니까요. 그림자, 흐린 상태 그림자가 들어가니까 죽어버리네. 테두리 선도 대충 해주고, 색깔은 자기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맨 마지막 거는 어떻게 해볼까? 효과를 반사? 네, 반사 밑에 까는 거 좀 올려서 보여줄게요. 오케이. 예, 이렇게 테두리를 이용해서 다양한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거, 또 어떤 도형의 효과를 줬을 때 테두리 선이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 잘 나오네. 요 네온 효과 준 거죠. 뒤에서 이제 라이트가 비쳐서 옆으로 색이 번져 나오는 거. 그다음 입체, 부드러운 가장자리 한번 볼까요? 이렇게 부드러운 가장자리에 1포인트, 2포인트, 5포인트, 10포인트 하는 거거든요. 가장자리 저는 흐리게 만들어 버리는 건데, 이렇게 배경을 제거한 그림에 대해서는 조금 좋은 방법은 같지는 않네요. 그림을 잡아먹네. 그 밖에 입체 효과로도 한번 깔아볼까요? 입체인데 보이질 않아. 왜? 테두리 선을 지정하지 않았거든요. 테두리 선이 지정을 했을 때 그 경계면이 나타나고 그때 도형을, 그림 효과가 명확히 보인다는 것도 기억하기 바랍니다. 다른 걸 해봐야 될 것 같은데 3차원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예, 약간 틀어진 거. 또 얘도 똑같이 한번 효과를 줘보죠. 3차원. 뭐 다양한 효과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눌러보면서 3D 효과 같은 경우는 3D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약간 회전된 상태로 나타납니다. 그거의 차이도 꼭 기억해 주기 바라고요. 테두리 선을 줘야지 보다 이게 회전된 게, 틀어진 게 명확히 보입니다. 별로 3D 같은 느낌이 나질 않네. 돌려버리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강조를 하려고 지금 효과들을 주고 있는데 그림 테두리 효과 주고 있는 거죠. 근데 마음에 들질 않네요. 또 옆으로 회전. 3D에 회전했는데 요건가? 이게 뭐 무슨 효과가 들어가서 이러지? 네, 효과가 2중 3중으로 먹은 경우가 되는 겁니다. 원래대로 놓고 다시 테두리 선 주고, 됐죠? 그럴싸하게 보여요. 세 개가 똑같이 나왔죠. 요번에는 효과 중에 그림자는 다 주겠습니다. 그래야지 테두리 면이 좀 강조가 되니까요. 그리고 이거 말고 어디 갔냐? 너무 많아서 다 외우지 못합니다. 선택하고 배경을 한번 채워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림 서식. 네, 그럼 오른쪽에 창이 나오죠. 여기서도 다양한 효과를 줄 수 있는 거 알고 있죠. 여기 채우기에 가보면 단색 채우기, 파란색. 그다음 얘는 뭘로 할까요? 노란색. 네, 노란색. 얘는 초록색. 오케이. 이렇게 주면 또 강조가 되네. 배경이 있을 때 없을 때가 또 차이가 나긴 하네요. 얘는 좌우를 바꿔가지고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때 옆으로 밀어내면 되죠. 요 기능이 뭐 모두 다 있는 건 아닙니다. 파워포인트의 좋은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효과는 회전을 좀 시키고요. 이제 반대쪽에는 요게 낫겠다. 오케이. 그리고 테두리 안 나왔으니까 테두리 두께 지정해 주고요. 그리고 배경 색깔 집어넣어 줘야죠. 그림자 하나 줄까? 그림자 하나 주는 게 낫겠네요. 오케이. 저쪽. 그걸로. 그리고 채우기로 색을 채워보면, 뭐 이렇게 보고 이제 감성적으로 여러분 느껴보라는 거니까요. 어느 게 좋은지는 여러분이 선택하면 됩니다. 3D 효과 주니까 이런 모양도 나왔고요. 테두리 선만 효과 준 경우 여기는 그림, 여기 반사, 여기는 레온 사인, 그 다음에 3D, 그리고 채우기, 이런 기능을 줘서 강조하는 거 한번 해봤습니다. 메인은 그림 테두리고요. 그걸 이용해서 효과 주는 거죠. 여기서 봤던 이 그림하고 비교해서 나름대로 강조가 됐다는 느낌이 좀 들죠.
필요에 따라서 그림에 이런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거 꼭 알아주기 바랍니다. 괜찮은데 중요한 건 이제 이걸 어디에 써먹을지, 어디에 쓰면 더 좋을지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거 봅시다. 예, 그림 레이아웃입니다. 그림 레이아웃은 그때 그림에 정렬해 갖고 앞에 놓기 뒤에 놓기해서 처리한 거 있었죠. 기본적으로는 그게 됩니다. 근데 이건 뭐냐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 스마트 차트 있었었죠. 스마트 차트 이런 도형들이요. 도형을 갖다 배치할 수도 있고 뭐 조직도라든지 계층도 같은 거 그릴 때 그리는데 여기에도 그림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도 그림 하나를 갖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림을 여러 개 선택한 다음에 적용하면 이런 유형의 스마트한 차트들이 자동으로 생성된다는 거죠. 여기도 보면 그림이 지금 몇 개 겹쳐져 있는 거죠. 하나, 둘, 세 개 겹쳐져 있는 상태인데 이 그림을 선택한 다음에 이런 차트를 선택하면 이 그림이 이렇게 배치가 된다는 거죠. 그림을 설명하는 어떤 슬라이드를 만들 때 좋을 것 같으네요. 예,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림 레이아웃이거든요. 요거 할 때 좀 버그 같아요. 아니면 개발자가 생각을 못했나? 아니면 내가 지금 사용을 잘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림 세 개가 있습니다. 한 그림에 대해서 예, 여기에 그림 레이아웃을 적용 아까 변하는 거 봤죠? 예, 자르기로 해서 이거 너무 큰 거 같아. 그래서 좀 잘라서 쓰겠습니다. 예, 아까 자르기 기능은 잘 아니까요. 그림을 선택하고 자르기 누른 다음에 자르기 하면 핸들이 나와서 핸들을 이용해서 그림 크기, 필요 위치를 선택할 수 있죠. 얘 같은 경우도 옆에 쓸데없이 배경들이 너무 크죠. 이런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르기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공백 부분 다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음, 괜찮네. 뭐 자료 만들 때 이런 그림 어떻게 만드는지 좀 궁금했었거든요. 이 배경 제거하기 기능이 생각보다 이게 고급 기능입니다. 이게 제공되는 툴이 아마 아래 한글도 안 되죠. 색깔 바꾸기 저기 일부 기능은 있는데 이렇게 훌륭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일단 사이즈 잘 조절하고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세 개 그림이 있네. 예, 이거를 각각 다 선택하겠습니다. Shift 키 누르고 하나씩 눌러주면 세 개가 다 선택이 되죠. 서식에서 그림 레이아웃 들어가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냥 하게 되면 하나만 먼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안 보이네. 예, 다시. 예, 선택할 때마다 이렇게 변하는 게 나오죠. 요 그림 모양에 맞춰서 그림이 삽입되고 밑에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이 제시가 됩니다. 지금 여기 엄마 회색으로 나온 부분들이 그림이 들어가는 위치들이네. 아닌가? 거꾸로네. 아, 규칙이 없네. 어느 거는 회색 부분에 들어가고 어느 건 흰색 부분에 들어가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 상징적인 아이콘 같이 쓰는 용도로 배치할 때 자동 배치해주는 그런 특속성이 있네요. 요 그림은 잘 들어가네요. 요 아이콘이 잘 그려져서 그러나. 예, 요 세 개 갖고 다시 한번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예, 예. 여러 개 이렇게 구분이 되는구나. 이상하지 않아? 손흥민 머리가 다 잘려버리네? 아까 우리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서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 그림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다양한 그림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기억하고요. 분명 좀 크니까 또 좀 그림을 작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손흥민 머리가 자꾸 잘라지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줄여놓고서 잡아당기면 그림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요. 더 조그맣게 하고 그리고 나서 클릭하고 이제 그림이 돼서 잡아당겨서 크게 보이게 한번 해볼게요. 좀 느낌이 안 좋아가지고 했는데 스파이더맨도 좀 줄여서 얼굴 위주로 배치하겠습니다. 이 정도 해놓고 잡아당겨서 좀 크게. 오케이, 이 정도면 얼굴이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겠네. 세 개 선택하고서 그림 레이아웃 들어가서 일단 배치는 되는 거 확인됩니다. 이런 모양이 나오는구나.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원본이 나오네. 그쵸? 잘라내기 이렇게 분명 우리는 잘랐지만 여기서 배치를 하게 되면 그림 레이아웃에서 스마트 차트로 넘어가게 되면 이 원본 그림을 갖다 쓰네요. 잘라낸 그림이 아니라 이게 잘라내기 기능하고 이게 연계가 좀 불안한 것 같습니다.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뭐. 오케이. 잘라놓고 한번 볼까요? 여기도 적용을 해볼게요. 다시 써야 되는데 원본을 차트를 만들어 버리면 수정하기가 나쁠까봐 그래요. 괜찮네요. 그림 이런 거 좋네요. 그림 사이즈는 스마트 차트 사이즈는 핸들 잡아당기면 동일하게 커집니다. 놓고
다시 한번 해볼까? 요거 괜찮아 보이네요. 무슨 벌집 같이 나오고. 어떤 거 해볼까? 오케이, 오케이. 요 그림, 요 그림 해볼까? 위에 나오게. 그지가 돼버리네. 차트가 나쁘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차트가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라 한번 잡아당겨 볼까요? 아이고, 안 되는구나 어차피. 그림의 센터 부분을 잡아당기는 것 같아요. 여기 슈퍼맨도, 뉴복맨도 지금 잘려져 버렸죠. 여기서 그림 레이아웃으로 넘어갈 때는 원본 그림을 풀로 살리는 건 아니고, 원본 그림을 갖다 쓰는데 잘라질 때는 센터를 기준으로 잘라버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손흥민 같은 경우는 하체, 다리까지 다 나가는 분이 많다 보니까 배꼽을 기준으로 자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잘려버리네. 스파이더맨은 밑에 다리가 좀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좀 살아나는 거. 여기 그림 있죠. 그 뉴복맨 같은 경우도 다리가 안 보이니까 확대하더라도, 아니면 저 차트에 집어넣더라도 얼굴을 좀 볼 수 있었던 건데, 이런 경우는 괜찮네요. 이런 경우는 손흥민도 다리까지 볼 수 있네요. 괜찮은 것 같은데, 도형을 써갖고 그림 표시하는 거. 다양하게 한번 적용을 하면서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타나는지. 생각보다 기능이 많네. 확대하게 되면 역시 센터를 기준으로 배치가 돼서 위아래가 좀 잘린다. 얘도 다시 한번 해볼까요? 뭐가 좋을까? 살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접 봐야죠. 동그랗게 처리한 것도 마찬가지죠. 그림을 좀 키워볼 수도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손흥민 같은 경우는 머리가 너무 위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얼굴 보긴 힘들 것 같아요. 잡아당겨봤자 배꼽 기준, 원래 처음에 보여준 그림 기준으로 커지네요. 아마 이거 개발한 사람이 좀 신경을 들 썼나 본데, 아니면 이런 옵션을 고려하지 못한 것 같으네요. 원래 그림을 갖다 놓고 사용하는 걸 원칙으로 했지, 여기서 잘라서 편집된 그림을 사용할 거라는 생각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은 기능입니다. 도형에 삽입해 쓰는 건데, 그림 레이아웃, 그래서 여기 디자인과 서식, 이미 배치된 거에 대해서는 디자인을 해서 기본적인 스타일을 지정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레이아웃을 할 수도 있지만, 미세한 효과도 다시 한번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보기가 바로 나오니까 좋네요. 미흡함이라 그러면 겹쳐져 있는데 뒤가 안 보이네. 어차피 맛보기니까요. 선택하면 볼 수 있고 수정이 가능한 거니까. 조금만 가면 거의 볼 수가 없구나. 이 차이점들 여러분 직접 느껴봐야 됩니다. 별거 아니지만 이미 선택된 것도 선택하고서 디자인에서 골라주면, 유형을 바꾸게 되면은 바뀐 유형으로 다시 한번 표시가 됩니다. 주의해야 될 사항은, 편집된 그림을 쓸 경우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여기에 표시되는 그림은 센터를 기준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저 왼 밑쪽이나 아래쪽에 중요한 뭐 얼굴이 들어간다든지 글씨가 들어간 거는 무시당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주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표시해 놨죠. 실제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거를 그림 레이아웃에 적용하면 센터를 기준으로 하니까, 뉴복맨 같은 경우는 그나마 알아볼 수 있는데, 손흥민 같은 경우는 머리가 너무 위쪽에 치우쳐 있죠. 잘려져 버린다는 거죠. 발도 잘리고 머리도 잘리고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네.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자르기 기능으로, 난 요거만큼 표시할까 해가지고 파워포인트에서 제공된 자르기 기능으로 그림을 재편집해 사용한다 하더라도 나오는 그림이 동일하죠. 거의. 즉 여기 그림 레이아웃에서는 여기서 자르기로 편집한 내용이 아니라 원본 내용을 그대로 갖다 사용한다는 것도 알고 있기 바랍니다.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그림 레이아웃은 마음에 드는데 거기서 그림을 잘라 쓰는 게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참 한두 끝도 없이 욕심을 부리네. 여기에 그림이 삽입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기능입니다. 이런 기능 많지 않거든요. 많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없죠. 내가 아는 범위는 없네요. 전용으로 쓰는 뭐 프레젠테이션 툴에 또 있을지 모르겠는데, 난 윈도우 베이스에서만 주로 쓰거든요. 파워포인트라든지 아래 한글이라든지 이 정도 쓰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 중에서 제일 좋습니다. 오케이, 다음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 스타일 앞에서 봤던 내용들이죠.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요. 이런 그림을 보면은 참 잘 나오죠. 아까 내가 했던 거랑 틀리게 이런 그림들은 참 보기 좋게 나오네요. 풍경이고 도시 전경이고 이러다 보니까 위아래 여백이 좀 있는 상태로 하고요. 센터에 맞춰서, 이건 지금 풀로 그 영상에 다 살아난 것 같지 않아요? 아까 내가 한 건 왜 그랬지? 잘라쓰기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가로 세로 비율이 좀 어느 정도 비슷한 상태의 그림을 쓰면은 훨씬 좋게 나오네요.
이렇게 나올 줄 알고 아까 내가 누봉맨, 스파이더맨, 손흥민까지 데려왔건만 이런 그지같이 나와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니까 역시 사용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가 문제인 것 같진 않고 좋은 그림 갖다가 편집하면 아주 훌륭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 그림 레이아웃 설명했습니다. 이 색을 처리하다 보면 이런 용어들이 자주 나오거든요. 뭐 채도다, 명도다, 색상이다 이런 말이 나와서 가볍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채도라고 하면은 색이 선명한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색이 보다 선명할수록 채도가 높다라고 말하고요. 회색이나 흰색 또는 검정색과 같이 무채색에 가까울수록 채도가 낮다라고 합니다. 즉 선명한 정도가 채도라고 기억해 주면 됩니다. 채도가 높은 색을 말할 땐 짙다 라고 얘기하고요. 채도가 낮은 색을 말할 땐 흐리다 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채도, 선명한 정도를 이야기한다 라고 기억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명도라는 게 있습니다. 명도는 밝은 정도입니다. 밝은 정도. 어떤 색깔이 밝다, 어둡다 이거. 즉 어떤 색깔이 명도가 낮으면 어둡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명도가 높으면 밝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메이네. 아씨. 예, 채도는 선명한 정도, 명도는 밝은 정도를 나타낸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뭐 명도, 색상, 채도를 색을 나타낸 세 가지 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세 번째 속성은 색상이 되는데 색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색 이름을 얘기합니다. 야, 빨간색 채도 좀 올려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빨간색이 보다 선명하게 나오게 조절해 줘봐 이 소리입니다. 야 노란색 명도 좀 올려봐 그렇게 얘기하면 노란색에 대해서 밝기를 좀 밝게 표현하다는 소리입니다. 명도, 채도 이 용어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색상이라는 게 참 애매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갈색은 주황색을 어둡게 만들면 어둡다는 것은 명도죠. 주황색의 명도를 떨어뜨려 버리게 되면 갈색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빨간색의 밝기를 빨간색 아주 밝게 표현하게 되면 이게 분홍색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명도와 채도를 변경함에 따라서 원래 색상이 우리가 볼 때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는 그렇다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채도는 선명한 정도, 명도는 밝은 정도를 이야기한다.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예, 봅시다. 이걸 왜 얘기했는지. 설명이 한번 더 나오네요. 예, 선명한 정도가 뭔지 예를 들어서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뭐 색이 뭔지는 아니까요. 색 이렇게 되고 이렇게 표시가 되죠. 다양한 색상들이 있죠. 이게 우리가 물감이나 그림을 그릴 때는 색의 삼원색 빨로초죠. 아니구나. 빨로초 맞나? 빨로초죠. 그리고 모니터에 색이 표시될 때는 빨강, 초록, 파랑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RGB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 색깔이 표현된 요 색깔들이 요게 RGB에 대한 색상 코드거든요. 에이 패스. 예, 여기 채도를 한번 실제 색을 놓고 보겠습니다. 지금 빨간색이거든요. 이것은 빨간색인데 채도를 지금 바꿔본 겁니다. 채도는 선명한 정도라고 그랬죠. 이거는 확실히 빨간 걸 알 수 있죠. 근데 밝기를 선명한 정도를 이렇게 바꿔봤더니 느낌이 틀려지죠. 완전히 밝게 했을 건 흰색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너무 밝다 보니까 색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색에 선명한 정도를 조정하는 건 좋은데 너무 선명하다 보면 이런 차이가 발생될 수 있구나. 선명한 정도 이게 제일 채도가 높은 게 되고 이게 좀 낮은 게 되겠죠. 그 다음에 명도 밝은 정도죠. 밝은 정도. 아까 주황색을 너무 밝게 하게 되면 갈색같이 보인다. 빨간색을 밝게 하면 주황을 핑크 뭐라고 그랬지? 주황으로 보인다고 그랬나? 뭐 그런 이야기 했었지 않습니까?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빨간색이거든요. 빨간색의 정도 밝기를 여기 앞에 R값이거든요. 이거 이 R값이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R값을 줄여주게 되면 즉 명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명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말한 적이 없으니까 내가. 그러니까 점점 검은색에 가까워지죠. 명도는 그 색을 나타나는 걸 점점 약하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면 되고요. 그럼 채도는 뭐였지? 선명한 정도인데 어두운 거는 그 색의 농도를 줄이는 거고 선명한 거는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주변 색깔도 같이 조절을 해주는 경우입니다. 주변 색깔을 모두 꺼버리게 되면은 첫 번째가 아래갑인데 주변 색깔이 다 합쳐지다 보니까
아, FF면은 그 색깔을 풀로 100% 표시하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왜 흰색이야? 아, 이 색의 삼원색에서 빛의 삼원색은 세 가지 색이 다 합쳐지게 되면 흰색으로 나타납니다. 물감 같은 경우는 색을 섞으면 섞을수록 물이 점점 검은색으로 변해가는데 빛은 RGB 색깔이 합쳐지면 합쳐질수록 색은 점점 밝은 색이 돼서 나중엔 색이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좀 기술적인 용어긴 한데 채도를 조정해라 그럴 때는 원래 색 코드를 바꾸는 게 아니라 주변 색을 바꿔줌으로써 채도를 맞춰줍니다. 그와 반대로 명도를 조절하라 할 때는 주변 색은 건드리지 않고 주변에 있는 색깔은 건드리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색만을 그 수치 그 진한 정도를 조절해서 밝기를 맞춰줍니다. 에이, 관심 있는 사람들만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RGB 색깔을 조절하는 요령을 지금 설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채도를 조절해 그러면 다른 색깔, 내 색깔에 아니라 다른 색깔의 값을 조정하는 거고, 명도를 조절해 그러면 내 색깔, 빨간색을 놓고 할 때는 빨간색의 정도를 줄이는 겁니다. 예, 그렇게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앞에서 왜 했냐고 그러면 파워포인트 내에서도 선명한 정도, 즉 채도, 밝은 정도, 명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수정이라는 메뉴 속에서 그 작업이 가능합니다. 거기서 보면 부드럽게 할 때는 채도를 50% 정도, 선명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그게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선명한 정도를 나타내는 플러스 마이너스 있어야죠. 이게 이쪽이 50% 이쪽이 50%인데 그래서 마이너스 50 같습니다. 그래서 선명할 때는 채도는 자기 자신은 그대로 있고 주변 색깔을 조절하는 거잖아요. 주변 색깔을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이게 부드럽게 보이기도 하고 선명하게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도는 내 자신의 색깔이 변하는 거거든요. 그게 점점점 흐려지. 모르겠다. 실제 앞에 봤던 거를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숫자로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파워포인트 내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네, 봅시다. 이겁니다. 파워포인트 내에 보면 그림 도구의 서식에 보면 리본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 중에 왼쪽 편에 보면 수정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물론 그림을 선택하고 봐야 돼요. 그림을 선택한 상태에 그럼 그림 도구가 나오겠죠. 서식 중에 수정에 들어가서 딱 수정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선명도, 즉 채도를 조정하는 것, 밝기, 즉 명도를 조정하는 기능이 제시가 됩니다. 선택만 하면 샘플이 제시가 되고요. 거기서 골라만 주면은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명도 조절해서 요거에 맞추면 보다 그림이 선명하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밝기, 명도를 조절하게 되면 그림이 더 어떻게 되지? 뭐 밝게 이거는 선명하게, 이건 밝게 어둡게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선명도라고 하니까 선명도가 밝다가 아니고 선명하게 확실하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그림을 조절할 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림 내용이 명확한데 뭐 모르겠네. 넌 차이를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채도, 명도, 선명도인데 명도가 아니네. 선명하다지 명도가 아닙니다. 선명하다. 정확히 강하게 나타나는 거, 밝게 나타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선명도는 지금 여기서 선명도가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이건 색을 명확하게 나타낸다는 소리구나. 밝기 조절은 이건 밝게 나타난다는 소리구나. 이거 이해하라가 앞에서 두 슬라이드에 걸쳐서 쓸데없진 않지만 설명한 겁니다. 채도, 명도, 채도는 선명하게, 명도는 밝게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예, 그림 조절하는 거, 색 조정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림 도구 중에 서식에 보면 수정 옆에 색이라고 있습니다. 예, 요 기능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림을 선택한 이후에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별도의 창이 또 열리면서 색을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색채도, 색조, 다시 칠하기 이렇게 크게 봐서 세 가지 항목이 나오고요. 색채도 선명한 정도죠. 그 정도를 갖다가 이렇게 등급을 했죠. 0도 33%, 66%, 100%, 200%, 300%, 400%에서 그림이 점점 더 선명해지는 그런 느낌이 나도록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거기다 색 조절이라는 기능이 또 있어요. 색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기 나타나는 건 뭐냐 그러면 온도입니다. 온도 또 따뜻한 느낌이 난다는 거죠.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4700K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 색깔에서 느끼는 어떤 온도 그거를 갖다 그게 맞아. 모르겠어요. 나도 무슨 얘기인지. 예, 색깔을 보고서 우리가 따뜻한 느낌이 든다, 차가운 느낌이 든다는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따라서 이런 느낌이 나도록 이게 무슨 단인 것 같은데 나 파워포인트 가리키는 겁니다. 색깔 가리키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여기 지금 표시가 된 겁니다. 또 좀씩 느낌은 좀 솔직히 틀리죠. 음, 예, 여기서 색에서 채도하고 색조 여기서 이런 느낌 선명한 정도 또 온도를 나타낸다는 거 알고요. 실제로 파워포인트에서 적용하면 무슨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으로 봐서는 뭐 선명한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온도 색채도 조정하면 선명한 정도죠. 근데 이거는 물론 이제 대상이 뭐냐 틀리다는 얘기 했습니다. 이렇게 그려진 걸 갖다가 선택을 하고 그림 도구에서 서식에 여기 보면은 색 요거 들어간 겁니다. 색 들어가면 이렇게 창이 제시가 된다고 그랬고요. 여기서 채도를 한번 조절해 본 거거든요. 채도는 선명한 정도다 보니까 주변 색을 제거하고 자기 자신 고유의 색만 강조하게 됩니다. 이 색이 빨간색인지 RGB니까 초록색인지 파란색인지에 따라서 그 색이 강조가 돼 버리는 겁니다. 즉 여기에 표시된 색이 RGB 색이 강조가 되고 그 밖의 색들은 다 죽어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애매한 현상이 발생이 됐어요. 이거일 때는 보다 자연스러웠는데 그지같이 나왔죠. 무슨 이상한 하늘이 돼버렸잖아요. 흐린 하늘이 아니라 이게 붉게 물든 하늘같이 나타나는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대상 그림이 무엇이냐에 따라 나타나는 거니까 꼭 여기서 미리 어떤 상태로 표시되는지를 확인한 이후에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선명한 정도도 이렇게 템플릿이 제공이 돼서 여기서 골라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기 바랍니다. 그 다음 색조 온도인데 난 역시 온도는 모르겠어. 근데 이 기능은 그림 서식 창에 들어가도 동일하게 표시가 됩니다. 여기 채도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고 색조를 조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림 도구의 서식에서 누른 다음에 여기서 색을 선택해서도 템플릿이 제시되면 골라도 되지만 여기서 직접 우리가 여기 스크롤바를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상태를 확인하면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채도는 온도는 진짜 모르겠어요. 온도까지 모르면 나중에 매뉴얼 한번 살짝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림하면서 내가 책을 몇 페이지 읽을 수는 없잖아요. 일단 그림 효과 배치하고 제거하고 필요한 것만 골라 쓰고 효과 줘서 그림자라든지 액자 띄우는 이 정도까지 그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까지는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림 조절 온도도 있고 채도도 있어. 그 다음에 다시 칠하기 있네. 요거까지 설명할 것 같군요. 봅시다. 다시 칠하기 나왔습니다. 이거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뭐 특별하진 않죠. 다시 칠하기 항목에 들어가면 특정한 색깔로 모든 색깔을 바꿔버리네요. 흑백, 뭐 그레이톤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네요. 이렇게 해서 그림이 바뀌게 되면은 다른 이름을 그림으로 저장해가지고 별도로 원본 그림과 따로따로 관리할 수도 있고요. 잘라쓰기나 스타일을 적용해서 또 다른 형태로 가공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색조로 다시 칠하기 기능이 있고 이 다시 칠하기 기능을 위해서 그림을 다른 이름을 저장하게 되면은 또 다른 그림을 만들어지는 게 되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이 일종의 영상 편집, 영상이 그러면 그림 편집기의 역할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게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별거 아닌 파워포인트 툴에서 배경도 제거하고 효과도 주고 색깔도 바꾸고 채도와 명도를 조절함으로써 또 다른 느낌이 나는 새로운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이런 기능들 꼭 익혀서 활용하라는 겁니다. 그림 가볍게 봤는데 그리고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앞에도 뭐 그런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직접 해보라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는 것 말고는 이거의 차이를 느낄 수 없습니다.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거 봐요. 무슨 말인지도 모른다고 나 얘기하잖아요. 명도와 채도의 차이 내가 보기에는 그냥 좀 밝고 어두워 이 정도지 미세한 차이 색의 온도 무슨 얘긴지도 난 모르겠어요. 빨간색이면 따뜻하고 파란색이면 시원한 거 아니야? 이 정도가 색에 대한 온도의 생각, 색 온도에 대한 내 지식이지 같은 색의 농도를 변화해서 차갑고 뜨거운 걸 나타낸다. 진짜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그 전공하는 친구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만, 패스. 다음은 그림 조정, 투명한 색 설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이 너무 많아요, 진짜. 아까 우리 배경 색깔 제거하기, 배경 제거하기랑 유사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대상 그림을 여기 샘플로 아까 그 고군 그림 가져왔습니다.
앞에서 고급 그림 가져왔거든요. 그림을 똑같이 3개 배치를 했습니다. 효과를 각각 주면서 보려고 하거든요. 동영상으로 뜨고 싶은데 여러분도 직접 해야죠. 그래서 일단 이 그림을 이렇게 3개 배치, 이 그림을 선택한 다음에 그림의 서식에서 3개 들어가 보면 투명한 색 설정 있습니다. 이걸 딱 선택하면은 이런 식으로 화살표 커서가 나옵니다. 그걸 갖다가 여기를 내가 딱 마우스 딱 한번 왕클릭만 하는 거예요. 딱 클릭하면은 그거와 같은 색이 이렇게 흰색으로 다 바뀌어 버립니다. 즉 그 색이 없어져 버리고 투명하게 돼서 지금 이게 뒤에다 제가 화살표 이렇게 그려놨죠. 이 그림이 바로 보이게 됩니다. 원래는 안 보이죠. 내가 마우스를 여기서 투명한 색 칠하기를 딱 했더니 이게 보이게 됐다는 거예요. 혹시 이것만 그런가 싶어서 다시 한번 이 그림을 선택하고 그림의 도구 서식에서 색을 선택한 다음에 투명한 색 설정을 또 눌렀습니다. 그럼 이런 화살표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딱 클릭했더니 여기가 되겠죠. 여기 이와 유사한 색들이 다 이렇게 제거가 돼버리고 뒤에 있는 그림이 보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상의 특정한 색깔을 제거해서 뒤에 배경에 깔려있는 색깔을 볼 수 있게, 즉 투명하게 만드는 기능이 바로 이 색의 투명한 색 설정입니다. 오, 괜찮아요. 좋아요. 어디에 쓸지는 모르겠어요 아직은. 어쨌든 이렇게 투명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거 알고요. 별건 아니고 요거 특이한 점은 우리가 배경 제거하기 같이 여러 번 클릭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선택한다는 게 좀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배경 색깔 지운 거를 여기 내가 설정하고서 또 여기를 눌러 버리게 되면 얘만 지우고 얘는 다시 살아납니다. 한 가지 색만 지운다는 거 그거만. 예, 다음은 그림 조정 중에 그림 바꾸기 설명하겠습니다. 그림 바꾸기. 그림 바꾸기 뭐지? 그림 바꾸기 좀 원래 그림 있는 거 지워버리고 새 거 집어넣겠다는 거죠. 이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바꾸고 싶을 때 어떡하죠? 우리는 그냥 이 그림 선택하고 딜리트, 그리고 이 그림 삽입하면 되죠. 예, 그겁니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림 도구에 보면 굳이 그걸 그림 바꾸기라고 메뉴를 이렇게 달아주었습니다. 이거대로 쓰자는 거죠. 예, 그림을 선택하고 그림 바꾸기 메뉴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그림 삽입이라는 창이 열리고요. 여기서 해당하는 그림을 파일에 찾거나 빙에서 찾거나 해서 찾아 선택하게 주면 이 그림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특별하지 않죠? 직접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그림 작업은 직접 해야 됩니다. 꼭 해보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맨 마지막으로 온라인 그림입니다. 온라인상에서 내가 필요한 그림들을 검색해서 그거를 내가 내 슬라이드에 집어넣어서 활용하는 건 자유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 인터넷상에서 검색해 사용하는 그림 중에는 저작권자가 있는 게 있습니다. 즉 그 그림이 어떤 가치가 있는 그림이거나 아니면 저작권자, 즉 처음에 그 그림을 사진을 찍거나 그림을 그린 사람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로 사진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저작권이 있는 그림을 사용할 때는 꼭 저작권자 허락을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인터넷 검색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일부 나오고요. 또 밑에 가서 이거는 저작권이 있는 거므로 사용할 때는 뭐 저작권자 허락을 받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보통 이런 저작권은 내가 이 그림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때 이 저작권에 저촉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좀 유의해서 써야 되는 거고요. 보통 CCL 표시가 있는 웹사이트의 사용 조건에 따른 사진, 또 무료 클립아트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클립아트 그림, 또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그림, 또 사진, 그리고 공공누리 마크가 있는 국가, 지방단체가 제공하는 편집물 또는 변형물, 또 사실에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사진, 신문에 있는 사진, 이런 거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기 때문에 써도 된다, 그 소리입니다. 개성과 창작성이 없이 전달되는 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찍은 꽃사진, 제품 사진, 광고, 이런 것들은 제작권을 그냥 써도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진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꼭 확인하고 저작권자가 있는 경우, 즉 지적으로 재산권이 보호되는 그 사진이나 그림에 대해서는 조심해서 쓰라는 겁니다. 꼭 필요한 경우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사용하라는 겁니다. 뭐 이건 다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가 실생활에는 소프트웨어나 파일이나 음악이나 영화나 아직 그 저작권, 즉 정품을 쓰거나 아니면 그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그 인식이 좀 약한 편이죠. 그런데 이 사진까지 그렇게 한다는 건 아직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은 이제 배우고 앞으로 사회다가 일할 사람들이니까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라는 겁니다. 또 인터넷상에서 구한 어떤 뭐 사진, 영화, 음악, 뭐 기타 등등 소스도, 프롬 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게 저작권자가 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꼭 확인하고 내가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용하기 바랍니다. 예, 온라인에서 구한 그림은 저작권 문제를 확인하고 사용해라. 예, 주로 저작권이 해결된 사이트들 페이지입니다. 오픈클립아트 이런 거 여기 주소 있죠? openclipat.org 이런 데서 이런 다양한 그림들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물론 그림 다운로드 받아서 재편집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PNG 파일도 있고 WMF 파일도 있고요. 그림도 굉장히 이쁜데요. 예, 또 픽사베이라는 곳도 있네요. 픽사베이라는 사이트에 가면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무료 고품질 이미지를 43만 장까지 얘가 정도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진도 여기 들어 있네요. 이런 건 실제 있는 사진 찍은 거라. 그리고 또 여기 뭐 그 등급별로도 했네요. 품질별로도 나눠 쓰게 돼 있고요. 그림 환상인데? 이게 작품인데 거의? 예. 여기는 무료로 제공된다는 사실. 이런 사이트에서 받은 그림은 그냥 써도 된다는 겁니다. 예, 그 밖에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 이런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공공누리 여기에 공공저작권 자유 이용 허락 이런 데 나온 것들은 써도 된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잘 확인해서 이게 저작권이 있냐 없냐 아니면 저작권자가 무료로 쓰는 걸 허락했는지도 확인하고 사용하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림. 예, 그냥 그림만 맨날 삽입해서 썼었는데 생각보다 파워포인트 내에서 그림을 재편집해서 즉 가공해서 쓰는 다양한 기능이 제공되고 있다는 거 확인했죠. 여러분들 그 기능 잘 학습해 가지고 꼭 이용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한 그림 편집용 도구로도 파워포인트가 유용하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프레젠테이션 파일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림 편집도 가능하다는 거죠. 에? 파워포인트 파일에 들어온 거 어떻게 그림 저장하냐고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 배치된 그림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인터넷 웹페이지에서 브라우저에서 본 그림 저장하듯이 똑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 방법도 써서 그림을 만들어 사용해 보기 바랍니다. 예, 파워포인트 그림 조작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